결국 부시의 국내 국제적인 전략적 판단과 오판의 근저에는 9.11 테러가 준 공포, 불안 혹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역으로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 악몽이 되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 오바마 대통령. 2008년 집권한 오바마는요, 마치 미국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처럼 당시로서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그 하이드 파크에서 오바마의 그 캠페인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마치 퀸이 돌아왔나 하는 정도로 어떤 열광의 도가니, 팬덤의 도가니죠.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국과 수십 년에 걸친 지리한 갈등의 그 남미의 국가 어디죠? 쿠바.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가 하도 미국과 이 수교를 서로 하려고 밀고 땡기다가 미국도 책임 있고 쿠바도 책임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고 안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좌절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뭐 남미 출신의 뭐 교황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러면 뭐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되겠지 뭐. 이게 그렇게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돼버렸네. 두 가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미국의 그 당시 애국의 아주 광풍이 부는 시대에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주류 정당인 민주당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민주당의 주류 대표적인 후보인 힐러리 여사. 힐러리 여사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고요, 반대했고요. 적극 찬성했습니다. 백지 수표를 줬어요, 부시에게. 그게 나중에 힐러리 여사의 발목을 잡죠. 근데 오바마가 당선된 일이 발생하는 일. 힐러리라는 무적 함대가 침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진짜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기적에 취해서 놓친 게 있죠. 오바마의 자서전, 글도 잘 써요, 오바마는. 그 베스트셀러 제목이 담대한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의 제목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바마의 국정 운영의 책을 제가 저보러 쓰라 그러면 저는 담대한 희망이라고 쓰지 않고 고뇌와 관리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오바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자, 트로이 전쟁에서 누구와 비슷할까요? 생긴 건 뭐 아주 막 역동적인 그러한 뭐 아킬레우스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바마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한 30년, 40년 나이를 플러스해야 돼요.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 같아요. 이 사람의 DNA가. 오히려 반대의 당시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은 굉장히 현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배우 같은 데서 만약 출연하면 지혜로운 스타워즈에서 그 지혜로운 현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젊은 혈기, 역동성, 막 그냥 감정의 그 기복이 있어요. 이거 빨리 결정하지 뭐해. 근데 오바마는 글쎄 나 내일 결정하면 안 돼? 그럼 바이든이 아니 지금 결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이 많어. 내일 결정할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와 반대입니다. 오바마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있어서 트로이 전쟁의 전사로 비유하면 오디세이예요. 부시처럼 어리석게 일방주의적으로 난폭하게 안 해요. 동맹을 설득하고 독일의 메르켈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동맹 규합에 능한 오디세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과 전 세계는 젊지만 지혜와 배려심을 갖춘 공감의 대통령,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G20 같은 틀이 오바마 시절에 많이 강화됐죠. 그리고 쿠바, 국교 정상화, 이란과 불가능해 보이는 이란과 적성 국가인데 합의까지 합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반기했지만 하지만 담대한 비전을 펼치기 어려운 제약이 거대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곱빗 불린 자본의 힘이 강화되고 투기가 아마 거품이 생기고, 제가 그 1강에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얘기를 드렸죠. 과잉 자본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내 집을 갖자라는, 그건 보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거기도 그 부동산 환상 부추겼어요. 진보도 부추겼고 보수도 부추겼습니다.
내 집을 갖자 이런 환상을 붙여서 저소득층에게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터지고 그 당시 그린스펀 연방준비위 의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대공황이 안 발생해요. 탁월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해요. 그랬나요? 2008년 그린스펀을 비웃기나 하듯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죠. 중국에게 조롱당하죠. 실제 그 위기가 그 당시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미국에서 백악관 내 회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은행 국유화였습니다. 귀에 상상이 가십니까? 은행 국유화라는 건요. 소비에트 시절 레닌의 구호였어요. 사회주의론의 아젠다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본주의 최첨병 미국에서 은행 국유화를 논의해야 될 정도로 자본주의가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오바마는 점진주의자라 그랬죠. 은행을 급격히 국유화하기보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구제 금융 조치를 하고 옥석을 가려냅니다. 다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조치를 하죠. 밴드에이드를 붙입니다. 근데 제국의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산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그들은 마구 그 보너스 파티하는 애들 규제해주고 구제해주고 우리는 뭐지? 오바마에 대한 반감,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생기죠. 소위 포퓰리즘이 전면화하는 시대가 미국에 생기는 불씨가 2008년 오바마 집권 기간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무르익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미리 땡겨서 노벨 평화상을 줬죠. 근데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수상식에서 어떻게 했죠? 수상식에서요.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죠. 원래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으면 수상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의의 전쟁을 주창합니다. 실제 오바마 시기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군사적 드론의 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드론 작전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진보 입장에선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오바마 시기는 다소 모순과 아직까지 부족한 인식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기가 되면 이제 인종주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런 오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인종화해는커녕 그리고 젠더의 공존은커녕 오히려 반여성주의, 동성에 대한 반발,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생기죠. 낭만적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때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 누구? 뉴욕의 부동산 업자 나르시스트의 화신 트럼프입니다. 그간 대선에서 자기 과시욕으로 나가려고 했던 적도 있죠. 경선에. 근데 변변한 결과를 못 얻다가 어느 날 시대가 자기의 시대로 흐름을 바뀌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주최 유머하는 만찬에서 오바마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죠. 오바마 출생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앞에서 퍼뜨린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처참하게 모욕받죠. 이게 역사라는 게 우연과 필연의 결합 아닙니까? 제가 1강에서 그 얘기 들었죠. 사라예보 총선과 자본의 광풍이 결합해서 2차 대전. 트럼프라는 우연한 뉴욕의 부동산 업자의 나르시즘과 그간 구조적으로 쌓인 미국 오바마 같은 엘리트에 대한 반감, 그 인화성 물질이 결합되니까 폭발이 일어나죠. 바로 우파 파퓰리즘의 시대가 미국과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만 그 당시 광풍에서 예외였죠. 오바마가 퇴임을 하니까 그 당시 메르켈 수상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지었다 그래요. 왜? 이제 누구랑 의논하지? 이 혼돈으로 가는 세계 질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오바마와 같은 로마의 마치 귀족 키케로와 같은 지혜를 갖춘 인물이 이제 없어요. 누구랑 의논해야 되지? 그녀가 트럼프를 만나는 생각만 해도 그녀로서는 끔찍하죠. 얘기가 이성적 얘기가 안 통하니까. 오직 그 독일한테 그 분담금 얘기만 하는데 이것만 돈. 이제 본격적으로 혼돈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트럼프를 어떤 그 일방주의와 인종주의 이런 걸로 많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트럼프는요, 인종 간 공전 다문화주의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계속 공화당이 지니까 이제 민주당에게 다문화주의를 넘기지 말고 우리도 좀 다문화주의적인 후보를 내보내자. 트럼프 같은 사람 말이야 라는 걸 리포트를 씁니다. 믿어지시나요? 완전히 지금 공화당은, 지금 미국은 그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혼돈과 위대함입니다. 그는 혼돈의 에이전트입니다. 배트맨 영화의 조커 같은 사람이죠.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혼돈으로 변합니다. 한때 일부 정치학자들이 그의 노선을 규정하려고 책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의 책을 쓰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그의 노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혼돈의 에이전트인데요. 그 주변에 측근들도 트럼프를 잘 모르는데요. 트럼프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요. 그는 자기 노선이 없습니다. 북한을 최악의 악당이라고 전쟁할 듯이 했다가 반대로 야, 우리가 미군이 훈련하는 게 조금 너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완전히 180도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죠. 하지만 그는 시대 정신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탁월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과소평가해요. 한때 뉴요커로서 뉴욕의 명사 행세를 하려면 다문화적인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왕따 되죠. 뉴욕의 그 지성 사회에서. 하지만 9.1 테러 이후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레이건 시대의 보수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먹힌다라는 걸 압니다. 트럼프의 트윗의 메시지 능력은 지금까지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의 짧은 시를 우리가 하이쿠라 그러거든요. 아마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하이쿠의 대가가 됐을 겁니다. 그의 트윗은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상대를 파괴합니다. 오바마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는 이 매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걸 과소평가하죠. 그러다가 2016년에 쓴맛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상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상대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만 트럼프의 그 잠재력이 어둠의 힘이라는 거죠. 즉 대안 현실을 만들어내고 탈진실, 가짜 뉴스의 그러한 능한 양극화 시대의 어떤 그 귀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함을 내세웠지만 실제 위대함보다는 오히려 그 시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섹스 스캔들로 점철된 파리스의 유형이기도 하죠. 실제 그는 그 시절에 상당히 많은 모순을 범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에서 마치 북한의 입장에 상당히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죠. 하노이에서 받은 충격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에 맞는 광인일 수는 있어도 매드맨 티오리라 그러죠. 미친 척 해야 된다. 그래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그러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진 않았죠. 심지어 동맹들에게도 팔을 비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의 노선은 혼돈이 가득 찹니다. 중국과 친중 노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게 남북한 패권을 휘둘렀다가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같은 거 이런 또 탁월한 미국 패권 입장에서 전략을 추구하기도 하고 중동에서 이란을 압박했다가 다시 또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아주 교묘한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혼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을 퇴행시켰죠. 기후 오바마 시절에 잘 시작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미국에서 기후 대응을 거꾸로 시계를 돌렸죠.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시기를 이해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모순, 혼돈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다시 질서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오늘 날 살고 있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가치와 견제입니다. 그의 유형은 트로이의 헥토르 왕자와 가깝습니다. 즉 위대함을 꿈꾸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조금 더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가치에 헌신하고 어떤 절제 인품 이런 캐릭터입니다.
동맹을 규합하는 오디세우와도 조응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유주의 동맹의 복원을 꿈꾸는다라는 점에서 그게 그의 핵심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 동맹이 규합해서 자유주의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죠. 그리고 미국의 혼, 처음에 미국 전략가들이 혼? 그게 뭐야? 그게 대선 캠페인 구호야? 그건 구호가 되긴 너무 추상적이잖아. 하지만 손에 잡히는 민생 아젠다보다 이 가치 아젠다로 바이든은 패배가 예상됐던 2020년 대선도 승리하고 2022년 중간선거도 사실상 승리로 이끕니다. 이 가치의 리더십이라는 화두로 바이든을 이해하면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선은 가치는 가치인데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입니다. 뉴노멀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 신냉전의 가치.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도 하지만 냉전의 버금가는 확실하게 중국의 상승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냉전 자유주의자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산업주의적 정책을 막강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처럼 이 혼돈의 시대의 질서를 잡는 게 쉬울까요? 아프간 철군에서 된통 당하죠. 성급한 철군을 하다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동맹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이끌려 오지 않죠. 푸틴과 협상을 많이 시도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북중러, 그들은 더 밀착합니다. 기후변화에서 담대한 노선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같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합의는커녕 자당의 의원 하나 이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가 가치는 내걸었지만 이 가치는 혼돈과 위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유가 안정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손을 내밀었고, 사우디 독재자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제국의 수장의, 오늘날 살아가는 수장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공급망이 막 얽혀서 때로는 이 체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바이든의 다자주의, 자유주의 가치는 빛바랜 가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중산층의 정치를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 4명의 대통령들이 직면한 현실과 제약,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미국적 가치를 지키려는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혹은 좀 더 소프트한 예측 가능한 트럼피즘의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이들이 교차하면서 당분간 미국 질서가 혼돈과 균열과 비틀거림 속에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좀 더 미국을 덴마크식 국가로 가고자 하는 좌파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지어 천하삼분지계,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 트럼피즘의 가치, 좌파의 가치, 이런 삼분지계로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후, 반도체, 대만, 북한 등 이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인플레 감축,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달라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강연에서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미션 임파서블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들이 어떻게 이에 적응하고 실패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누구도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어려운 제약 속에서 부단히 비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연방 감옥의 최정점이다. 해리 트루만 전 대통령이 심지어 백악관을 감옥에 비유하기도 했죠. 흔히 우리가 언론과 영화에서 보는 백악관은 화려한 연회 등으로 가득 찬 매혹적 공간이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살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감옥이자 3대 업종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직에 운명이 걸린 빈라덴 암살 작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죠. 그 결정으로 자기의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자기 결정으로 수만 명이 복지 혜택을 잊고 거리에 몰리기도 하죠. 이러한 불안, 고뇌, 고독, 오만과 오판, 기회와 제약,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세계를 향한 인텔리전스, 즉 지성의 근육을 부단히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안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